한강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쪽 북한강 쪽은 저쪽 금강산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두물머리까지 내려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남한강은 태백산부터 발원이 돼가지고 여주를 거쳐서 두물머리에 만나가지고 하나로 이루어져서 인천 앞바다까지 쭉 가는. 이 한강만큼 큰 강이 세계적으로도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물이 유량이 풍부하고 뭐 1km가 넘는 그런 강폭을 가지고 있고 6, 70년대 한강은 뭐 마포 나루터에서 빨래도 하고 수영도 하고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네, 1986년, 1988년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서울시가 유치하면서 그 공간에 대한 대대적인 한강 종합 개발이 그 전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홍수를 예방하고 그런 위주로 계속 한강을 관리했었기 때문에 콘크리트 호환으로 다 덮여 있었고 모든 구간이. 한강은 이제 그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그 수량의 차이가 커서 홍수기에 많은 피해를 입히잖아요. 그걸 방어하기 위한 어떻게 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어막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 옛날 비 조금만 와도 저 물이 막 다 새서 아주 위험하죠. 이 강가에는 사람 못 살았어. 비 오면 다 도망가. 옛날에는 요 나오면은 뭐 이 공원도 이렇게 없었고 이렇게 걷는 길은 없었어요. 나무가 있고 이게 바위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긴 데다 여기가 허벌판이고 이게 개발이 안 돼가지고 그냥 모래톱에다가 밭 일궈가지고 무 드시고 그랬는데 침수가 될 때마다 그 토사물 같은 것들이 계속 퇴적이 돼가지고 이 콘크리트로 다 덮여 있다 보니까 이 획일화된 약간 그런 식생들만 있었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었죠. 당시에는 그 한강이라는 게 취소 플러스 이수까지도 가미해서 좀 더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시기였다. 많은 거를 시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뭔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반성들이 많이 있던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고 민선 4기 서울시장의 공약 사항으로 한강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조명을 해보자, 한강에 어떤 변화를 시도해보자라는 그런 계기가 있었죠. 도시계획상 빈 공간인데다 강남북을 단절시켰던 한강을 서울시의 중심축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종합계획이 나왔습니다. 한강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만의 공간, 그분들만 접근하기 좋고 이용했던 공간에서 서울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한강 르네상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이라는 것은 바다와 연결돼야 되고 사람과 재화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 연결과 흐름인데 그런 연결과 흐름을 여는 시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20년짜리 사업입니다. 서울 시민들 삶의 휴식처로 만들고 도시경제의 원천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6년 7월에 한강 프로젝트를 담당할 TF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기본 골격을 만들고 그해 10월 달 정도에 1차적으로 당장 시급한 여러 가지 생태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었죠. 7월 초에 그 한강 르네상스 종합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뭐를 요구를 했냐면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실제 모형 실험을 하자. 결론적으로는 이제 영향이 크지 않다,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어렵게 어렵게 설득을 해서 지금 이제 그때 마스터 플랜이 현재의 지금 기본적인 이제 토대가 됐던 것입니다. 사업 계획대로 그 분야별로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33개 1단계 사업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권역별로 그 특성들이 개별 사업으로서의 완성도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일대 주변 공원들 그리고 서울시 도시 권역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라는 것을 특징들을 종합해서 강동 권역, 중심 권역, 그 강서 권역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서로 간의 유기적인 관계라든지 그 시너지 등을 강조를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구분을 했었죠. 올림픽대로하고 바로 붙어 있는 고소안에는
침수가 되고 홍수가 났을 때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그 제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어떻게 구조적으로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가 위쪽에 흙을 더 받아서 이제 거기 녹화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기존의 자연 환경이 그나마 좀 굉장히 괜찮았던 곳, 그 서울에서 한강의 제일 상류 부분인 강동구의 광나루 지구, 제일 하류 부분인 강서구의 강서지구, 그쪽에 이제 생태공원을 강서숲길 생태공원 그리고 암사 한강 생태공원 그 두 개를 일단 제일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었고요. 정말 12군데 공원 모든 곳에 정말 손이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저희가 많은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한강 르네상스의 그 당시 그 키워드가 회복하고 창조거든요. 회복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자연성을 회복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문화의 창조, 수변 문화의 창조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회복을 하면서 중요했던 것들이 한강공원을 재편하는 것들이에요. 뭔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완수하는 것에서 초점을 두지 않고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작업들이 33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지금은 벌써 이제 한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정말 이렇게 그때 당시하고는 전혀 완전히 다른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정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강이 왜 중요하냐? 이 살아있는 강이 되기 위해서는 늘 사람과 재화가 흘러야 됩니다. 그런데 해양수산 전문가로서 한강을 바라보면 지금 한강은 죽어있는 강입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이 부족한 한강운하 사업을 강행해 생태계를 위협하고 45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둔치에 나무 한 그루 심는 것도 그 한강의 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한강 르네상스 관련 사업들이 타당성과 경제성이 부족한 부적정한 사업이었다고 지정하였고 관련 공무원 징계 처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의회에서. 제대로 예산 확보도 어렵고 그때 일했던 여러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징계도 내려오고 하여튼 뭐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업체들한테 그게 굉장히 큰 짐으로 다가왔었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저희 국토관리청에서 이제 한강에 대한 허가를 다 해줬었어요. 이게 국가청이다 보니까 그럼 치수 위주의 그런 정책들을 펼쳤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관을 다 걷어낸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셨었고 오히려 그런 치수의 안정성을 더 강화하고 생태적으로 더 건전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환경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항상 민원을 넣고 뭐 고발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네. 한강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 첫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반포대교의 분수와 한강을 배경으로 하는 야외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한강 르네상스의 첫 번째 사업지인 반포지구 둔치가 매력적인 수변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잠수교도 4개 차로를 2개로 줄이고 나머지 2개는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로 조성해 시민들이 한강을 더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힘든 시기 같이 이제 넘어온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좀 어떤 끈끈하고 서로 이제 다 속사정을 알다 보니까 퇴직 이후에도 만나면 항상 그때 당시에 힘들었던 거 그냥 훈장처럼 이야기를 하고 한 15년, 20년 가까이 지나온 지금 봤을 때도 그때 기획을 잘 해놔서 이 공간이 이렇게 잘 쓰여지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07년 한강 르네상스 정책의 생태 복원 사업이고 서울 한강 수목이 2배 가까이 늘고 서식하는 생물 종류도 30% 가까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생태공원을 만들면서 목표종으로 했던 뭐 그런 생물들, 뭐 수달도 돌아오고 삭도 돌아오고 뭐 고라니 같은 동물들은 정말 너무 많아서 이제 걱정이 될 정도로 이제 생태가 복원이 된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이러면서 지냈던 그 과정들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고생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지나놓고 보면은 개인적으로도 얻은 것도 많고 공부한 것도 많고 보람도 남고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변곡점이 됐던 어떤 큰 마스터 플랜 같은 걸 가지고 진행했던 순간들이 2007년도 한강 르네상스였고
그레이트 한강이 2023년도에 다시 한번 시대 가치에서 조금씩 조율을 해주는 계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바로 서울을 글로벌 매력 도시로 도약시킬 적기고 한강 르네상스 2.0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도시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한강 르네상스의 회복과 창조라는 두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인데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총 55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26개 사업이 완료되어서 47% 완료되었습니다. 그레이트 한강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한강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한강버스의 특성은 대중교통을 표방하고 100명 이상의 승객들을 탑승하고 정해진 항로에 따라서 선착장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큰 한강이라고 하는 이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교통수단으로 선택지를 하나 더 드린 것이고요. 이전에는 한강공원에서 주로 휴식과 산책을 즐기는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수상보행로에서 산책을 하고 자연형 물놀이장에서 수영을 하고 또 한강을 바라보며 전망 카페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일상을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채워가는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성 있게 도시 전체와 연계해서 강변에 있는 여러 주거단지들의 재건축, 그 용산의 개발, 또 성수동, 강만이 아니고 강둔치를 넘어서 지역사회 인근과 연계된 종합적인 어떤 도시계획적 관점의 개발 이런 것까지 고려한 게 그레이트 한강의 전체적인 사업 골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레이트 한강에는 다양한 축제와 매력적인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는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가장 한강의 핵심적인 축제입니다. 교량 위에 빈백에 누워서 무지개 분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그곳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할 때 또 운동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갈 곳 1순위가 저는 한강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생활 속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다.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의 대표적인 사업은 한강에 있는 5개 생태공원을 재정비하는 사업과 콘크리트 호환으로 덮여진 공간을 흙과 돌과 자갈 등 자연 소재로 자연성을 회복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57km 호환 중에 49.5km를 완료하여서 87%로 완료된 단계입니다. 자연형 호환 사업을 통해서 물에서 사는 생물들이 육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건강한 그런 수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서울 랜드마크 첫 순위로 한강을 뽑았습니다. 고궁이 1위, 한강이 4위였던 10여 년 전과는 달라진 인식을 보였습니다. 과거에 서울을 떠올릴 때 가장 상징적인 게 뭐냐 하면 역사 문화 쪽인 뭐 고궁이라든지 뭐 남산 타워, 이제 점차 한강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그 명소와 가치 부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의 그 수도인 대도시 중에 이렇게 큰 강을 도시 중간에 가지고 있는 도시가 없다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그 특성이 있고요. 이런 공간에 대한 서울의 어떤 매력을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연환경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지금 그게 인정받고 있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한강이라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동인구가 많으니까 좀 살짝 좀 더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깨끗해서 놀랐어요. 이 넓은 뭔가 강을 보면은 마음이 뚫리는 좋은 것 같아요. 한강 보면서 물멍하면서 힐링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 보면서 런닝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감에 있어서 그 균형 잡힌 감각을 유지하도록 항상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한강이 정말 그런 명소가 됐고 세계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정말 한강을 즐기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강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자산이고 또 소중한 또 공간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껏 더 많이 골고루 좀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한강은 도시의 매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과 글로벌 도시 서울의 매력을 더욱 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한강이란 종합 선물 세트다. 기대가 합니다. 우리 집 안방이었다. 청춘이었다. 기회였고 보람이다. 저를 진정한 서울 시민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심장을 뛰게 하는 공간이다. 나에게 한강이란 이제껏 만나보지 못한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